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주입니다. 금리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들이 좀 나오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또 지표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의 공조가 지속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타이밍이죠. 페드로 시작해서 ECB, BOE, 그리고 다음 주에 BOJ까지 통화정책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월까지 가야 되는 이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 그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공급이 시작이 되죠. 3년물, 1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결과는 좋다라고 보기가 힘든데 그 이후로 시장이 안정됐다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는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낙찰 수익률을 보면 3년물이나 10년물이나 최근에 올라가는 그 추세 속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익률로 낙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 응찰률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10년물이 지금 370억 달러잖아요. 30년물이 210억 달러. 예전에 이렇게 발행량이 좀 줄어든다 해가지고 호재성 재료로 인식이 됐었는데 예정보다 또 조금 준 그런 모습입니다. 10억 달러 정도가 줄었거든요. 10억 달러가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그널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중장기물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 발행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은 금리가 인상될 확률보다는 이제 좀 완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그런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수요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이렇게 수요가 부진했으면은 당연히 프라이머리 딜러 비중이 증가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낙찰금리나 아니면 채권 시장 자체에 또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큰 충격이 없었다라는 점, 그 점을 놓고 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라이머리 딜러 쪽에서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재무부나 페드의 의중을 조금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도 별로 그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 결과가 끝난 다음에 놓고 보니까 그 입찰 결과를 반영하는 그 금리 흐름이 어제 입찰 결과가 나온 이후에 주르르르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입찰 전후 고점이 4.292% 10년물 기준으로요.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10년물 일드가 4.23으로 쭈르륵 내려온 모습. 그 다음에도 하루 종일 계속 마감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좀 반등을 하지만 30년물 입찰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러한 모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FOMC 미팅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그게 참 관심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클리블랜드 쪽에서 내놓는 자료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인플레이션 자체도 또 이렇게 전망을 하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수치를 변경해가면서 전망을 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쪽 자료 보면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나오고 PPI 뭐 임포트 익스포트 지표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 근데 CPI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한번 실제 수치가 어느 정도 레벨로 확인된 다음에 그 항목별로 어떤 것이 올라가고 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치가 나온다 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도 좀 점검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이 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안정이 되는지 그것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이 테일러 룰을 적용해가지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 타겟을 구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게 4.78에서 5.38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CPI 전망 같은 것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4.78% 하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걸 생각해 본다면 50bp 인하가 가능한 것이고 상단의 5.38 그 자체도 현재 기준금리의 중간값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올라갈 전망은 거의 이제 제로이고 내려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고 언제냐의 문제만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표 쪽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경로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 때의 금리 경로 한번 우리가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이제 사상 최고가하고 비교해보면 1.5% 정도 남았어요. 2022년 1월에 36,952.
그리고 지금 36,404, 547포인트 정도 남거든요. 지금 대비 1.5% 상승하면 사상 최고가 진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페드가 긍정적으로 또 정책 전환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할까? 페드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비싸다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번에 페드의 스탠스를 보고 페드의 스탠스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힌트로 시장이 스스로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11월 이후에 자산군들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은 상황인데 페드가 긴축적으로 한 발 더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멈춰서 있기만 하더라도 그 자체로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많이 완화되고 그것이 또 호재로 발전될 수도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에 ECB 주최로 페드, ECB, BOE, BOJ 이렇게 통화정책 포럼을 열었었습니다. 여기서 BOJ 우에다 총재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About the impacts, the lagged impacts of their policies on the global economy and on your economy? Oh, yes, but for ourselves, we haven't had any serious monetary tightening for 3 decades. I was a board member of the BOJ 25 years ago. Then the policy rate was about 20, 30 basis points. Wow. Now, minus 10 basis points. So, and it doesn't sound like it's changing anytime soon. So in terms of that, the lag in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could be at least 25 years. We'll see what will happen if we get to normalize policy seriously. But we'll have to be very careful here.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I guess. So, Chair Powell, are you more worried about the lag impacts than they are because they're still hiking rates? I don't know. I wouldn't want to compare. I would say, I would just. 방금 전에 우에다 총재가 한 얘기를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어느 정도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6월하고 7월 사이에 변화 가능성을 시장이 주목했고 NC세가 실제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페드하고 ECB, BOE, BOJ가 계속 공조를 지속했고 정책이 크게 변화할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BOJ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혼자 시도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줄줄줄줄 엔화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또 하나 있었냐면 8월 잭슨홀 미팅 때요. 이때 좀 약간 엔화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때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BOJ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장에 관련된 머티리얼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성장의 의미가 과연 뭘까 이거 한번 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다시 계속 흘러내리긴 흘러내렸는데 그 성장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모던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 이렇게 계속 거론됐었던 그런 논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자극을 주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그것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임금 인상이 되면서 다시 또 소비가 촉진되고 하는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런 식의 흐름을 계속 주목해 왔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BOJ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을 계속 얘기했었다라는 것 자체는 페드가 만들었었던 그런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그럴 확률을 점점 높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BOJ가 정책 전환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은 계속 지속이 되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것이 현실화 가능성을 많이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블랙아웃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페드 미팅 끝난 다음에 ECB, BOE 그리고 BOJ로 마무리되는 이 일정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최근에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놓고 보면은요. 10년물 노트가 맨 위고요. 그다음에 골드, 그다음에 달러, 그다음에 엔입니다. 여기 흐름을 놓고 보면 여기 보면은 10월에 자산군들 거의 비슷하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참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큰 변화를 누가 제시할 것인가를 따져본다면 페드가 하기엔 약간 좀 이르다 생각이 되고요. ECB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BOJ가 가장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변화의 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 국채하고 골드가 최근에 좀 비슷한 흐름은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국채하고 골드가 항상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고 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자체가 국채하고 동행하는 것도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달러를 넣어주면은 약간 좀 다릅니다. 국채가 강세를 보이고 재정 확대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달러가 약세로 변하고 반대쪽에 있는 골드, 비트코인, N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BOJ가 추가해서 정책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1분기 재정계획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그것이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은 내년 1월 31일에 2004년 자본조달 계획이 확정되고 공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OMC 회의로 시작이 돼서 ECB, BOE, BOJ 거친 다음에 결론적으로 1월에 재무부 쪽에서 어떤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면서 선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늦어도 1월 후반부터는 어떤 변화의 속도가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